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주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건데요. 리우올림픽에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것을 달성한 박인비 선수 오늘 귀국했죠? 네, 박인비 선수 엄지손가락 통증을 참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죠.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요. 18번 홀에서 올렸던 애국가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박인비 선수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9월 치러지는 에비앙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에비앙 챔피언십은 2013년에 5번째 메이저로 대회로 승격된 대회인데요.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사실 박인비 선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이 에비앙 대회를 메이저 승격 이전에 우승했다는 걸 들어서 그랜드슬램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5개 대회를 모두 제패해서 논란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린 것도 화제였어요. 네, 박인비의 할아버지인 박병준 씨는 위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손녀가 경기를 하는 날에는 분당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 8km를 꼭 걸어서 다닌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자신이 4km를 걸으면 박인비 선수가 4언더파를 치고 8km를 걸으면 8언더파를 칠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올해 이제 박병준 씨 건강이 좀 좋지 않음에도 올림픽 직전이 열렸었죠. 제주 삼다수 마스터즈에 함께 가서 36라운드를 걸으면서 응원을 했는데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안아주자 눈물을 흘려서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네. 박인비 선수 또 4년 뒤 도쿄올림픽에도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유, 팬들도 모두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수영 선수 라이언 록티인데요. 스폰서 기업들이 연이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록티가 거짓말 한 번 때문에 많은 걸 잃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수영용품 제조사죠. 스피도 USA 그리고 패션 업체인 랄프로렌, 제모용품 제조업체인 시너론 칸델라 등은 록티와의 스폰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록티는 올림픽 기간 동안 동료 3명과 함께 심야 음주를 한 뒤 선수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추후에 브라질 경찰에 의해서 이게 거짓 자작금인 게 들통이 나서 망신과 함께 징계 위기에 놓였죠. 네. 스피도는 록티에게 주기로 한 후원금 중 일부인 5만 달러, 약 5,600만 원을 어려운 브라질 아동을 돕도록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올림픽 성화는 꺼졌고 폐막식 다 끝났습니다만 리우에서는 또 하나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이 패럴림픽이죠? 네, 리우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대가 오늘 출국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열립니다. 7개 종목 80명의 선발대가 먼저 이국 애틀랜타로 떠났고요.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한 뒤 브라질 리우로 입성하고 나머지 종목 선수들은 일주일 뒤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패럴림픽 11개 종목 총 139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데요.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2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 다음 소식 굉장히 재밌네요.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이 폐기된 스마트폰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메달 제작에 필요한 금속을 스마트폰 등 폐기된 소형 전자기기에서 충당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이 가전기기 왕국이죠. 그렇죠. 네, 수백만 개의 제품이 1년에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된 소형 전자기기에서만 금 143kg, 은 1,566kg, 그리고 동 1,112톤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메달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이 9.6kg, 은이 1,210kg, 동이 700kg이니까요. 네. 충분히 메달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일종의 친환경 캠페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프로야구 소식 들어보죠. 이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 통산 최다 타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지난 22일까지 1388타점을 기록 중인 이승엽 선수, 이제 2개만 추가하면 양준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KBO 리그 통산 최다 타점 1389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승엽 선수가 우리 나이로 41살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벌써 95타점을 올렸어요. 아하. 이제 최다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타점 기록의 주인공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승엽 선수가 현재 한일 통산 홈런 598개를 기록 중인데요. 네. 2개만 더 치면 이제 600홈런 고지도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데이. 오늘은 리우올림픽에 참가했다가 유명인사가 된 중국의 수영 선수인데요. 푸이안 후이 스토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려대 교수인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리우올림픽을 계기로 이른바 푸이안 후이 현상. 이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 뭔가요? 일단 좀 약간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은 해니까 아주 사실 발음은 쉬운데. 부원회. 예, 부원해. 부원해. 예, 네. 그렇죠. 이 푸이안 후이는 중국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배영 100m에 출전해서 이제 동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네. 그런데 이 푸이안 후이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이걸 이제 푸이안 후이 현상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메달리스트도 아닌 동메달리스트가 유명인사가 된 거 이거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금메달도 엄청 많이 땄잖아요, 중국은. 중국 이번에 26개 땄습니다. 네. 물론 예전보다는 적게 땄지만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푸이안 후이가 네. 그 수영 이제 준결승을 갖다 마치고 나오면서 중국 국영 CCTV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기자가 58초 95 기록 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 아이고 나는 59초인 줄 알았는데 성적 참 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러니까 내일 이제 결승이니까 좀 힘이 좀 남아있느냐 하니까 전혀 남아있지 않다. 나는 홍황지력을 다했다. 이런 또 문자를 썼습니다. 홍황지력. 예, 홍황지력이라는 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우리 태초에 우주를 갖다 만들 때 쓰는 힘.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힘, 젖먹던 힘까지 다 썼다. 우리나라식으로는 젖먹는 힘까지 다 썼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내일 이제 결승에 올라가면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아무 기대감 없다. 난 이미 벌써 오늘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여자 배영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2위한테 0.01초 차이로 나가게 됐습니다. 거의 놓쳤죠. 간발의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CCTV 기자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푸이안 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았다. 재밌는 대답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중국 선수들 같으면은 사실 중국도 역시 우리하고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역시 금메달 지상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금메달 따는 것이 지상의 목표고 만약에 금메달 못 따면 이제 아주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아쉬운 표정 짓고 우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푸이안 후이 같은 경우는 동메달 따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네. 이렇게 아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선한 충격을 준 거고요. 그런 거군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 스타가 된 거고. 네네. 그 웨이보라고 해서 중국판 이런 트위터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팔로워 숫자가 하루아침에 680만 명을 기록했더라고요. 아까 내가 숫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네. 광고 출연료도 800만 원. 우리 돈은 한 15억 원이 이르고. 유튜브 동영상. 이거는 사실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 이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건데 네. 이것도 2주 만에 조회 건수가 80만 건을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 자고 일어나니까 중국이고 세계적으로 하여튼 유명해졌다. 아니 푸이안 후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쿨하다는 표현도 쓰셨지만 정말 이게 낙천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선수 아닌가 싶은 것이 지금 이렇게 보도 사진을 보니까요.
얼굴도 굉장히 재밌는 표정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누구라도 친근감을 가질 만한데 그 답변하는 장면을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너무 재밌는 그렇습니다.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갖다 동영상으로 보면은 시원하다는 느낌. 참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사이다 네.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원래 이 선수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선수는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수긴 하지만 대표급 우리가 선수지만.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지는 A급 스타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1996년생이니까요. 네. 올해 나이로 이제 20살인데 네. 저장성 항저우라고 아주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 여기 출신입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체육과 관련 있는 집안이 아니고 평범한 가정입니다. 네. 아버지는 운수회사 직원이고 어머니는 호텔 직원인데 네. 처음에 이제 운동선수를 키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수영을 5살 때부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실 부모는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성체육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으니까 네. 성 대표단 수영 코치가 그 부모님을 찾아와 가지고 얘는 큰 제목이 될 거다. 이대로 이제 공부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해서 네. 수영을 계속 한 겁니다. 그 재능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와가지고 그때 여자 배영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동메달 따도 이제 이 친구가 좋아했던 게 아시아 기록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 보면 아까 제가 사진도 드렸지만 네. 이 친구가 보면은 이 시상식 식장에는 호랑이 인형을 갖다 이렇게 모자로 딱 들고 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네. 없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독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분방한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중국 선수들 하면은 굉장히 근엄하고 네. 뭐 수상 소감 얘기하라 그러면 국가와 뭐 국민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쪽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주역, 손자병법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읽어가지고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고 네. 인터뷰에서 이 홍황지력이라는 말 그죠? 이거 사실 네.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렇군요. 예, 이런 말을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중국에서도 이제 식자층만 쓰는 그렇죠.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자, 이 중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 하면 우리가 이 박태환 선수의 이제 라이벌 순양 선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또 이 서구에서도 많이 비난을 받고 그런데 이 포위한 후이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급 대표 선수죠. 그렇죠. 아시아를 뭐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인데 이번 그 리오 올림픽에서도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그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이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다는 네네. 건데 한때는 약물 파동으로 출전을 금지당한 적도 그랬죠. 있고 또 무면 운전 이거로 또 무리를 빚은 적도 있고 또 이 친구가 보면 말을 또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200m에서 우승한 거는 좋은데 네. 1500m에서 내가 새로운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왕이 되기는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선 탈락했지 않습니까? 1500에서 그랬죠. 네, 1500에서 예선 탈락했죠. 이런 수모를 당했고 그래서 또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호주의 신예 선수가 이제 먼저 도발을 하긴 했지만 네.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딴 그 호튼이라는 친구가 네. 순양이 뭐 이른바 약물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맞아요, 또 중국 수영계하고 호주 수영계가 붙고 그게 중국 네티즌이 가세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고뭉치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순양은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이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포위한 후이 현상. 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중국은 이제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26개 땄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했는데 네. 이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2위를 차지한 다음에 3위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성적이 꽤 안 좋은데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중국은 올림픽 메달 그것도 금메달을 얼마를 따느냐 이게 바로 국력의 척도다. 네, 이런 네.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중국을 아시아의 환자다. 이게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1896년. 네. 그러니까 이 옛날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직후에 상하이에서 영국인이 발행한 영자신문에서 아하.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라는 이런 만화를 그래서 풍자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936년 네.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는 메달을 한 개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달에 대한 한이 있는데 네. 이번에 그러니까 후이한 후이의 네. 현상은
앞으로 금메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걸 갖다가. 이게 진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 떠오르는 화제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캐피탈 상용차 리스. 처음엔 안 믿었죠. 포터, 봉고, 마이티, 카운티에 솔라티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초기세금 부담 없고 월 납입금도 할부보다 저렴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스료 최대 3달 무료 혜택까지. 이제 트럭, 버스도 부담 없는 현대캐피탈 상용차 리스. 1588-5211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연체 이자율 24%, 중도해지 수수료율 5에서 40%, 승계 수수료율 2%, 리스료 무료 한도 차량가의 6%, 자사 할부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이 시작입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컴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